만이 안 됐는데 무슨 100만 구독자야. 100만 빼기 99만 뭐죠 하여튼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희가 좀 대박 게스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한 분인데 저희랑 굉장히 오래된 국내 최고의 레이블의 최정상 프로듀서로 지금 재직 중인 강욱진 프로듀서님. 널 좋아해 나 오늘 미치가 나 오늘 미치가 누구 없어 나를 붙잡아줄 힘은 없어 도망가 가가가 번호 love ya 소리 지르라고 좀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없네. 아무튼 뭐 형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인사라도 먼저 그럼요. 해야 되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곡가로 지금 10년이 넘게 있는 강욱진입니다. 10년 형 얼마나 되셨죠 정확하게? 2010년에 들어갔으니까 2010년 4월이었으니까 거의 우리 데뷔할 그때쯤 맞네. 너네가 조금 빨랐지? 그죠, 우리 너네가, 2009년이니까. 내가 그렇게 오래됐구나. 내가 어릴 때 들어갔잖아. 그죠? 아니 뭐 빅뱅 빅뱅보다 형 후배니까 우리가 다. 그지. 우리가 다 빅뱅보다 후배잖아. 맞아. 그게 과연 우리한테 아무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 형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만났고. 그러니까 나도 이거 이제 너네가 이거를 이제 나를 초대를 해주고서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 몇 년도였는지. 몇 년도는 몰라도 확실한 건 내 나이, 그러니까 정원이랑 내 나이 23살 때.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처음 만난 게 23살 때. 되게 정확하게 기억을. 아니 왜냐면 우리 그 또 인연을 맺어준 또 형님이 한 분 계시잖아. 승철 형. 우리 그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그 구스토 인사해야 YG 되는 엔지니어 역임하셨고 DJ 하셨던 우리 함승철 형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는 이제 YG의 신인 프로듀서 개발팀. 네. 이라는 곳에 팀장으로 지금 계시고 있는 함승철 형님. 그 형님이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셋 다 지금 서로를 알게 됐고 네. 형이 소개를 해주셔서 우리의 시작이 이제 거기서부터니까. 형 죄송합니다. 찾아뵐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됐고 그때가 23살 때.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20대 초반에 다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지. 그때 형 언제 망원동 작업실이었나요? 그때? 상수동. 상수동. 지금은 이제 또 거기가 재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요? 완전 없어졌지. 지금 아파트 이제 그 레미안인가 뭐 상수 레미안인가 그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할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했었어야 돼.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세요. 그 건물이 내 거였어야 됐는데. 근데 거기에 부동산 투자를 할 만큼 우리 통장에 공이 그렇게 있지 않았는데. 전혀 없었지. 눈으로 딱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공이었기 때문에. 나 그때 이제 홍대에서 바에서 이제 나 DJ 하고 있었나 그때? 그죠. 맞아요. 그랬었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알바해서 작업실 월세 내고 맞아요. 그랬던 때였지. 그때 형이 악기나 뭐 이런 장비를 어떻게 썼었죠? 나도 사실 너무 옛날에 이제 가물가물한데 NS10M 썼었고. 전설의 NS10M 썼었고. 전설의 명기. 예. 왜냐하면 그때는 뭔가 그거가 뭐 해외 어느 스튜디오를 맞아요. 표준이었으니까. 뭐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뭔가 그거를 썼어야만 하는 그런 기분? 뭐 그런 거였었고 건반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그거 있었었지. MPC. 맞아요. 다 MPC. 우리 때는 뭐 조금이라도 힙합 좀 들었다 하면 MPC 쓰고 그랬었어요. 뭐 썼어요? 2000? 은근히 다 거쳐갔어. 내가 2000 XL이었나? L이었나? 2000 XL이다. 솔직히 형 기억 안 나. 그게 승천 형이 사줬? 아니야. 아니었나? 그거는 우리가 우리 사준 거구나. 우리가 사준 게 아니라 이제 승천이 형이 빌려준 쓰시던 거? 거 빌려주셨지 우리한테. 그래서 내가 2000 XL을 처음 썼었고 그 다음에 60을 썼었어. 60도 있었지. 엄청 큰 거. 맞아. 그럼요. 우리 어렸을 때 60 썼었죠. 그리고 나서 내가 YG 들어가기 이제 좀 전에 3000을 썼지. 그럼 형 그때 MPC 쓰던 때 그때 드럼이랑 요즘에는 사실 MPC 드럼이랑 이런 거 안 하고 다 이제 거의 샘플이나 웨이브 쓰잖아요. 어때? 좀 느껴져요 차이가? 어떠세요? 차이가 없지는 않는데
그 뭔가 시간과 네. 그 불편함과 이 편의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요만한 액정 보호선 하는 거잖아. 그죠. 사실 요즘 이제 신형 NPC는 네. 액정이 커지긴 했는데 그런 거를 감수할 만큼인지는 사실 그 정도 차이는 아니다. 요즘엔 좀 그래. 그래요? 요즘엔 좀 그렇게 생각해. 옛날에는 그 우리 NPC 거쳐서 듣고 이러면 차이가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요새는 워낙 방법이 많아졌지 사실. EQ 같은 것도 뭐 우리가 많고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웜스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많이 생겼다. 많이 네. 달라졌죠. 꼭 그거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100%는 아니겠지만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는 것 같긴 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저희가 꼰대가 아니다. 충분히 요즘 그거도 근데 내가 유튜브 봤다 그랬잖아. 네. 내가 산초 씨 나온 거를 네. 다는 아닌데. 여기서 산초들 디스. 아니 디스가 아니고 어느 정도 봤는데 그 공감하는 부분이 뭐 내가 봤던 부분이 그 얘기가 나왔었어. 뭐 세럼 쓰면 안 된다. 그런 네네네네네. 얘기 있었잖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K-팝 쪽 팝씬에 있는 작곡가들은 유도리가 없으면은 맞아요. 유도리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 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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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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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확하게 하고 싶은 네. 얘기는 유연함. 네. 유연함이 없으면 사실 이 직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K-팝을 하는 데 있어서. K-팝을 하는 데 있어서.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 음악을 한다기보다는 조금은 뭔가 다른 가수들, 이 가수들한테 맞는 음악, 더 어울리는 음악을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이제 스펙트럼도 더 넓어야 되고 뭐 다양한 것에 있어서 유연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 이제 예전에 그런 어떤 악기 쓰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 고생하면서 막 이렇게 배워왔던 거는 전통에 따르는 거랑 요새 이렇게 막 이런저런 새로운 기술 같은 게 나오고 이러는데 원래 전통과 새로운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부딪히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좀 어떤 K-pop 프로듀서의 어떤 근데 나는 필요한 덕목 같은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딪힌다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필요한 게 형이 유연함이라는 거죠? 아니 그거 요즘 새로 나오는 우리는 이제 트랙을 만들고 있으니까 요즘 필요한 기술들의 베이스가 결국에는 다 거기 옛날에 우리가 해왔던 거 맞아요. 그냥 이어지는 거니까. 그게 이어지는 느낌이라서 사실 음악의 유행 자체도 그렇잖아.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듣던 음악들이 요즘 들어서 또 다시 유행하고 뭐 그런 것처럼 패션, 영화 뭐 다 똑같듯이 돌고 도는 거고 발전해 나가는 거고. 그냥. 그래서 나도 이제 동생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나도 형들한테 들었던 얘기고 미니무브 하나만 잘 다루면은 뭐 신스 같은 거 뭘 갖다 줘도 다 쓸 수 있어. 이거 좀 꼰대 간다? 아니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 뭐 틀린 건 아니지. 뭐 그런 것처럼 옛날 거 하나 확실한 그 베이스가 되는 기술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요즘스러운 거, 요즘스러운 테크닉들 다 접목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얼마나 하나에 따라 달렸다. 그렇지. 네, 사실. 사실 그렇지. 그런 걸로 이제 요런 약간 기술적인 얘기나 좀 마인드적인 얘기 좀 뒤로 하고 그러면 형 YG 들어가게 된 계기가 정확하게 그 아까 승천이 형이 그러면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승천이 형한테 내가 우리가 이제 알던 그 시기 때부터 승천이 형한테 계속해서 데모를 들려드렸었어. 꾸준히, 진짜 꾸준히 한 몇 년을. 그때는 이제 나도 실력이 뭐 그렇게 있지는 않았었으니까. 근데 승천 형이 그 부분을 되게 좋게 봐주셨었던 것 같아. 꾸준한 거. 얘는 일단 뭐 잘 모르겠는데 음악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는데 얘는 진짜 열심히 해. 형이 옛날부터 근데 성실함이 항상 있었지. 그게 나한테 있어서는 가장 뭐랄까 이제 제일 무기. 큰 무기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승천 형도 이제 그거를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때가 2010년이 우리가 사람들이 방송에 제일 많이 나왔던 그 사옥 있잖아. 네. 지금은 이제 블랙 레이블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구사옥이 된 그 옆에 있는 거. 네네. 그게 2010년에 지어졌을 거야. 와 엄청. 그러면서 이제 새로 이제 작업실도 생기고 새로운 이제 프로듀서들도 영입을 한다. 그래서 승천 형이 나한테 제안을 해주신 거지. 같이 그럼 그때는 YG의 인하우스 프로듀서가 많이 없던 때군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 나도 뭐 이제는 나도 그 시점에 들어갔으니까 그 전의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네. 그 지금 있는 프로듀서들 대부분은 이제 그 시기에 들어갔지. 그리고 형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 위너 아이콘 그런 것들이 하게 된 거죠. 그치. 아, 그 친구들이 서바이벌이. 이제 그때부터 연습생 생활할 때니까.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은 들어갔을 때 연습생으로 있던 분들이 지금의 이제 위너 아이콘 하시고 계시는 그 멤버분들. 거의 그 시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나보다 늦게 들어오는 애들도 있지. 근데 뭐 나도 애들 입사년도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긴 할 거야. 비슷하게 그러면 연습생들. 이제 형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작업하셨던 게 이제 위너 그치. 아이콘 곡들이 많잖아요. 특히 위너 곡들이 많고. 그 위너의 어떤 탄생과 막 그걸 좀 같이 뭔가 하신 그런 느낌이 있는데. 형 데뷔곡 먼저 얘기하자. 데뷔 데뷔곡을 얘기하지. 맞네. 세븐 형 그거. 세븐이 데뷔. 아니 그러면은 이거 너무 헷갈려. 아니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 자꾸 앞으로 앞지르지 말고 아니, 왜냐면- 순서대로 가라고. 그러면은 YG 들어가고 나서 데뷔곡이 발표가 됐겠네요? 그게 거의 딱 겹쳤었어. 그거 YG 들어가기 직전에 아마 작곡가로서도 입봉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그 세븐의 롤러코스터라는 노래가 있어. 그렇죠. 그게 형이 본 거. 그거 작업을 그 상수동 작업실에서 했어. YG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그 노래가 픽스 난고 나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지. 그때는 이제 YG 4옥에 있는 작업실은 이미 다 찬 상태였고 다른 건물에 있는 작업실 거기에도 이제 몇 명이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이제 거기를 들어가게 된 거지. 나랑 뭐 승철 형 원래 YG 계속 계셨었고 그 다음에 에어플레이 형이랑 또 같이 누가 썼었지? 빅톤 누님? 토니 형, 네. 로빈 형, 그 다음에 뭐 원래 YG에 오래 계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셨던 큐 형, 뭐 그렇게 마스터그 형이 우리 같은 이제 건물에 있는 작업실을 썼었지. YG의 오지들과 함께. 어제 큐 형하고 마스터그 형이 오지지. 완전, 그러니까, 오지지. 네. 그렇게 썼었지. 시작이 그렇게 됐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YG 딱 들어가고 나서 쭉 이렇게 한번 어느 시점까지 형이 했던 거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너무 많으니까 형 작업한 게. 그렇지. 나도 뭐 이게 그렇잖아. 우리 다 지나고 나면 사실 기억 잘 안 나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다는 기억 안 나는데 처음 빅뱅 거 한 거가 이제 Somebody to Love이라는 노래. 그리고 뭐 이고란 노래 했어. 그다음에 GD 솔로 중에 결국이라는 노래. 좋죠. 그 노래 아직 사람들이 많이 그게 기억해주시더라고. 블랙핑크. 로제가 네, 로제가 같이 한 거. 그거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들어주시더라고. 저작권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지. 아니 노래 좋아. 너무 좋으니까. 그 노래는 뭐 나도 좋아하는 노래고. 그리고 이제 미치고라는 노래 있어. 좋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너 데뷔하면서 대망의 위너. 사실 그때 얘기 잠깐 하면은 윈 할 때부터 생활이 조금 나아졌어. 윈이라는 건 이제 그 아이콘과 위너가 탄생한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팀 A, 팀 B 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때 있잖아. 네네. 그때 이제 방송용 편곡을 내가 이제 그때 좀 많이 했거든. 윈용 방송용 편곡. 그 전까지는 이제 막 저작권 수입이 막 대단하진 않았으니까 방송용 편곡하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어디 가가지고 밥 한 끼는 사 먹. 옷도 조금씩 바뀌고. 그런 노래. 그다음에 이제 위너 이제 데뷔 앨범 컬러링. 그리고 끼부리지 마. 그때 들어왔던 노래들이 뭐 그런 노래들이었지. 데뷔 앨범에 들어왔던 노래들이. 그것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 근데 그때 되게 뭔가 그 위너분들이랑 형이랑 그 궁합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승윤이랑 정말 너무 오랫동안 꾸준히 막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런 게 있었어. 이제 위너 애들도 그렇고 아이콘 애들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이제 YG에 들어가서 같이 음악을 해왔다 보니까 이제 얘가 좋아하는 거가 뭔지도 알고 얘네도 뭐 승윤이 같은 경우도 이 형한테 가면은 이런 트랙 받을 수 있어 이런 거가 있는 거고 그런 같은 그 동질감 느껴지는.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입사동기 같은 그런 약간 기분이. 그런 거가 있지. 네. 그리고 또 윈도 같이 했었잖아. 그쵸. 윈부터 이제 작업을 같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집 위너 일집 그런 거 했었고 스타일도 잘 아는 거죠 서로. 서로 스타일도 잘 알고 윈 끝나고 나서 위너 앨범 나오고 그다음 믹스앤매치
이제 아이콘의 데뷔 멤버를 뽑는 서바이벌이었어. 그걸 또 따로 했었구나. 그것도 이제 또 내가 이제 방송용 편곡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면서 아이콘 데뷔 앨범도 같이 이제 한빈이랑 같이 좀 몇 곡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콘 거뭐 오늘따라 뭐 이런 노래도 이제 그게 데뷔 앨범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주로 본인의 곡들 프로듀싱 하는 그 멤버들이랑 같이 합을 조금씩 맞춰 갔던 거고. 그치. 그리고 사실 음악적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 그런 방송용 우리가 좀 그런 방송용 구다리들 있잖아. 그쵸. 댄스 브레이크 같은 거. 방송에서 원하는 딱 그런 것들. 빰하고 빵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가 사실 많이 해봤잖아. 그렇죠. 해봐서 알잖아. 아이고 엄청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음악적으로 꽤나 공부가 되긴 하거든. 맞아. 그 당시에는 좀 힘들지. 이게 막 맞춰서 해야 되고 길이도 한정돼 있고 막 그런 거 하면서 음악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애들하고도 이제 대화도 많이 했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 산초랑 얘기했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 게 그 동생들한테 뭐 이렇게 일 시키고 이럴 때 일을 주거나 할 때 그런 사실 뭐 어떤 편곡이나 리믹스나 이런 거 많이 처음에 시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많이 되지. 사실 이제 이게 뭔가 잘 모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뭐 그치. 드러나는 거가 아니야. 네,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거기서 배우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많아. 거를 뭐 무작정 당연히 뭐 대가도 없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기회들을 하나씩 잡다 보면 되게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성장하신 산증인이 여기 지금. 그걸 누가 요새 대가도 없이 줍니까? 그래, 네, 그렇지. 요즘엔 더 그런데 주지. 아까 말한 대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할 때 뭐 좀 별로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친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해보면 그 포인트를 알게 되잖아요. 맞아. 이게 왜, 이 원곡이랑 또 다르게 뭔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내가 포인트를 맞아. 찾아야 되는 거를 또 막 끌어내야 되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빵 터트려줘야 돼. 그렇지. 그거를 만들기 1분 진짜 30초 맞아, 안에 맞아. 빵빵빵빵빵 기승전결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요런 팁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했다는 거 그렇지. 잠깐 미세 팁으로 알려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콘 앨범 나오고 그런 노래들 이제 믹스앤매치 때 했던 노래들인데 이제 신호 시작이란 노래나 아이콘 앨범이 시작된 게 믹스매치 때 그거 신호 시작은 이제 앨범에는 조금 뒤늦게 들어갔었고 이제 그런 노래들을 이제 작업을 했었던 거지 내가 한빈이랑 그런 거 너무 많죠. 기억 못할 정도 너무 많고. 그러고 이제 저희도 그렇고 이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실 노래가 이제 릴리릴리 위너의 Really Really. 릴리릴리 다음에 이제 아예 밀리언즈 맞아. 그 전에 이제 위너가 5명이던 시절에 이제 센치에란 노래 그게 미니 5명이던 시절 얘기해도 돼요 지금? 뭐 없었던 과거는 아니니까 그런 노래를 했었다 이제 그러고서는 위너가 이제 4명이 되면서 사실 조금 앨범 나오기까지 이제 텀이 좀 길어졌었지. 멤버 구성이 바뀌면서 왜냐면 그 전에 작업했던 노래들이 이제 다 캔슬이 되면서 그러면서 승윤이랑 같이 고민하면서 대화 많이 하면서 새로 작업했던 노래가 릴리릴리였어. 그게 그렇게 대박이 났구나. 그러면서 막 형 세금 막 많이 낸다고 막 되게 괴로워하던 그 시절. 고 이제 2018년도에. 그러니까 릴리릴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한테 조금 의미가 컸던 거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많이 이제 멘탈적으로 힘들던 시기이기도 했고 왜냐하면은 내가 2010년에 회사를 들어갔는데 2016년까지 사실 우리가 이제 히트곡이란 거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은 그렇죠. 내 생각에는 나한테는 이제 히트곡이 없었던 거야. 6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아는 타이틀곡. 왜냐면 그 당시에 YG는 일단 타이틀에서 나오면은 무조건 멜론 1위. 그렇죠. 무조건 줄 세우고. 네. 그러던 시기였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아마 내 기억에 내가 멜론 1위를 한 적이 없었을 거야. 16년도까지. 그러던 시기였었어서 좀 더 이제 그 노래가 나한테는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아. 그렇죠. 인생을 바꿔준 곡이죠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네. 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음악적 자신감도 조금 더 이제 얻게 되고
그랬었지. 그 이후로 이제 형이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승승장구. 승승장구죠. 왜냐면 그러고 나서 형이 사실 그러고 나서 타이틀도 많이 하고. 그쵸. 그 이후에 타이틀 어떤 거 하셨죠, 많이? 위너 거 많이 했지. 위너 거 이제 아예란 노래, 밀리언즈란 노래, 또 하이 거 누구 없소란 노래. 이 노래는 이제 또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잘 되진 않았는데 뭐 아이콘 거 중에는 벌떼란 노래. 네네네네네. 승리씨 타이틀도 좀 위너 것도 했었지. 위너 것도. 위너 거 이제 도망가. 도망가 했었고. 그래서 쭉 진짜 그 이후로 쭉 타이틀 진짜 많이 하셨다 형 아시 안에서. 그래도 꾸준히는 했었던 것 같아. 네. 뭐 이제 잘 된 노래도 있고 사실 네. 뭐 이제 생각보다 성적이 안 좋았던 노래들도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는 해왔구나. 그렇죠. 열심히 살았다. 그렇죠. 곡 자체 좋았으니까. 그렇죠, 좋았죠. 그리고 형이 외주 작업도 하면서 이제 다른 닉네임 쓰면서 해가지고 그때 당시 한창 미친 듯이 또 앨범 팔리고 막 국민적인 사랑을 얻던 워너원 워너원의 활활을 또 그것도 사실 뭔가 내가 외부 작업을 하려고 막 되게 뭐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그게 우리 회사 퍼블리싱 팀 통해서 일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런 거 혹시 보내주실 만한 트랙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안 쓸 곡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디기랑 하나 만들었었던 곡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냈었던 데모긴 했었어. 뭐 이거 너무 뭐 좀 외부에서 안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인데. 형은 왜냐면 YG 안에서만 음악을 했었으니까. 사실 그 판단 자체가 잘 안 그렇죠, 됐지. 그럴 수 있죠. 외부에서 어떤 곡을 좋아하고 뭐 이제 판단이 잘 안 되던 시기였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그쪽 분들께서 이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에너제틱이랑 막 이렇게 더블 타이틀처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자신감을 얻거나 자기 음악에 확신이 생기면 좀 더 그렇게 뭔가 좀 더 맞아. 잘하게 되고 여유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되잖아.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우리 뭐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포인트들을 원하는구나. 그런 거가 조금 이제 몸에 생기는 것 같아. 자신감을 그 얻으면. 포인트의 시작이 약간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막 방송에 음원 제작하고 믹스하고 있대요. 그치. 그러면서부터 이제 편곡적으로도 많이 배웠고.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그 막 음악 하는 와중에 되게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했었으니까. 맞아.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맞아. 지나고 나면은 네. 나한테 도움이 꽤 많이 맞아. 됐어. 거쳐오면서 다 내게 되고 이러니까. 흐름을 타는 시기가 오는 거지. 그거를 탈 줄 알아야 돼. 맞아.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일이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 그치. 내가 늘고 있는 게 안 느껴져야 돼, 사실. 안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사실 늘고 맞아, 있는 맞아, 거거든. 아, 여러분 진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 겪습니다. 그게 어느 날 문득 와. 뭐 사실 우리도 지금 열심히 해서 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기 그치. 때문에. 나는 지금도 내가 늘고 있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죠, 우리도. 그런 슬럼프의 산을 넘고 넘으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인 거야.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면서 나 계속 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나 왜 이렇게 정체돼 있지?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느끼면은 나 늘었어. 그러다가 또 정체돼 있는 것 같다가 또 어느 날 문득 늘으면 이제 나 좀 는 것 같아 하고 느껴지고 그런 느낌인 거 같아. 6개월 전에도 답답했고 1년 전에도 답답했어. 10년 전에도 저번 주에도 답답했다고. 근데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맞아. 내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봤더니 이런 장르를 내가 정말 못한다 생각했던 게 좀 되고 좀 되고 약간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지. 사실. 이렇게 이제 옥진이 형의 어떤 가학중 프로듀서의 일대기를 정리하고 해봤고 그 일대기를 정리하는 와중에 이런 저런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뭔가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진짜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박진영 형님의 살아있네라는 BGM이 깔리면 좋겠네요. 살아있네.